네, 박지원 대표님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아까 이제 새 후보의 정견 발표 전에 박지원 대표님의 이제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우렁찼습니다. 기분이 좋잖아요. 우리가 사실 처음 시작할 때 네, 굉장히 염려가 돼서 네. 제가 도박을 한번 하자. 이것만이 우리 국민의당이 살 길이다 네. 하고 선택했던 게 네. 도박이 대박되니까 제가 좀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네, 지금 19대 대통령 선거 아니에요? 네, 네, 네. 20대 대통령 후보로 저를 확정됐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사전에 준비한 겁니까? 아까 연설의 말미에 5년 후에 박지원이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냥 그 청중들을 좀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정치적으로 좀 준비된 겁니까? 민심이 그렇다 이거죠. 언제부터 그런 생각하셨어요? 근데 5년 후에는 내가 하겠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사실 보니까 네. 저도 출마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나 역시 네. 저보다는 더 훌륭한 분들이 나서야 된다 네. 해서 당 대표에 도전을 해가지고 네. 당 대표도 우리나라 정당 사상 전당원 투표제로 제가 되고 나니까 네. 인기가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출마해야 되는 것 아니냐 했는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5년 후로 네. 꿈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이란 말씀이죠? 전 거짓말 안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청중들이 아까 좀 이 지지자들이 좀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웃음의 의미는 뭘까요? 재밌으니까 그래. 정치는 재밌게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네. 국민에게 그렇게 치열업. 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박지원 대표님이 인사말 할 때 역시 박지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런 얘기 다 생략하고 첫 마디가 5월 9일 국민의당 후보가 대통령이 됩니다. 이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이렇게 선택을 하신 겁니까? 워딩. 뭐 좀 생각해가지고 선택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네. 작년 2월 2일 바로 이 자리에서 국민의당이 창당해가지고 네. 1년을 조금 넘으면서 사실 굉장히 시련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당 지지도나 네. 우리 당 후보의 지지도가 형편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사실 오늘 이러한 추세로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건 사실인데 네. 저는 안철수 후보와 비상대책위원장, 당대표를 하면서 약 10개월 함께 일해봤습니다. 네. 그분하고 저는 그렇게 관계가 없어요. 했는데 흔히 네. 안철수 후보가 약하다 하는 얘기를 들어서 저는 많이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네. 이 정치인이요, 네. 자기 지지도가 하락했을 때 못 견딥니다. 그런데 제가 안철수 대표를 첫째 위대하게 본 것은 네. 25% 30% 가장 높은 지지도를 받다가 네. 5% 바닥으로 내려갔는데도 네. 제가 이렇게 지지도가 낮으면 어렵다라고 하면 저한테 늘 그러더라고요. 계속 10개월간 선배님 이깁니다. 네. 그리고 올라갑니다. 네. 라고 했는데 그렇게 불굴의 투지와 노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의 결과가 왔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 뚝심을 확인했군요. 그렇죠. 예를 들면 반기문 총장 같은 분 떨어지니까 금방 물러가 버리잖아요. 네. 황교안 대행은 높았다가 떨어지니까 나오지도 못하고. 자,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이 보시기에 안철수 후보는 제대로 된 정치인이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물론 아직까지 좀 미숙한 점도 있지만은 네. 그분이 겸손하고 또 미래에 대한 4차 산업혁명이나 인공지능, 네. 로봇 이러한 것에 대한 과학자로서 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굉장한 탐구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네. 그러한 뚝심과 배짱 네. 그러면서도 겸손하고 또 미래지향적이라고 하면은
그렇군요. 저는 대통령이 되고 네. 성공적으로 할 것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자, 아까 이제 10분간 연설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안철수 이미지는 좀 조용조용하고 저음이었는데 요새 이제 경선 과정에서 상당한 고음으로 힘차게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대표님이 보시기에 안철수의 연설 솜씨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최근에 아무튼 저도 깜짝 놀라게 좋아졌어요. 네. 언제부터 이렇게 좋아졌다고 봐요? 저는 경선 시작하면서. 경선 시작해서 네. 이제 TV 토론 하는데 확 네.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안철수가 바뀌었다. 그 대표님이 고쳐주지 않았는데도 바뀌었나요? 뭐 그런 것은 제가 그렇게 고쳐줄 실력이 있으면 제가 나왔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네. 첫 연설을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런 충고는 했었어요. 네.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네. 천하의 연설가시지만은 늘 그 발음 교정을 위해서 아나운서나 성우하고 얘기를 하더라. 네. 네. 그리고 순발력을 높이기 위해서 개그맨들하고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당신도 좀 그렇게 해봐라. 그런데 웃기만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안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자기 혼자 네. 의사에서 네. 컴퓨터 바이러스 V3를 개발한 혼자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사회에 기증을 했는데 네. 이번에도 자기 혼자 그렇게 네. 해냈다는 거예요. 네. 네. 자, 근데 이제 오늘 아까 인사말에서 대표 인사말에서 문재인 대세로는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1등으로 잘 달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왜 앞으로 문재인 대세로는 더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재 말씀드리면? 여론조사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물론 네. 지금 현재 5개 당의 후보가 네. 이제 사실상 확정됐고요. 앞으로 장성민, 남재준 이런 네. 분들도 더 출마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 홍준표, 네. 유승민, 심상정 이런 분들은 의미 있는 득표를 못 해요. 네. 왜냐하면 과거처럼 박근혜 최순실 농단 사건이 없었다고 하면은 보수의 힘이 컸죠. 네. 그렇지만 저는 그분들이 잘해야 20%, 25%, 네. 많이 보다 30%인데 네. 네. 이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네. 박근혜가 살아있는 한 통합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미 있는 득표를 못한다고 하면은 네. 처음부터 안철수 대 문재인 구도였고 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제가 농담이 아니에요. 이간질이 아니에요. 네. 만약 안희정 지사가 후보가 됐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진심으로 문재인 후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역시 네. 안희정 지사가 재인산성을 못 넘고 가라앉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가 지금, 어제 오늘 나타나고 있잖아요. 양쪽으로 기쁘시군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돼서 기쁘고, 그렇죠. 또 국민의당이 떠서 안철수 후보가 예. 떠서 기쁘고 예. 그런 지금 입장이시겠네요. 그렇죠. 예. 또 저도 박수 네. 많이 받으니까 기쁘고. 또 5년 후에 태권도전도 이미 선언을 했고 말이죠. 근데 그래도 이제 여론조사 그동안의 큰 줄기를 보면은 문재인 후보가 지속적으로 1위를 한 거는 이제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대세론이 굳건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정치 구단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앞으로 문재인 후보의 결정적 약점은 어디에 있길래 안철수랑 1대1 구도로 가고 안철수가 이길 수 있다. 문재인 후보의 결정적 약점은 뭔가요? 그분은 진실을 말하지 않고 일단 모든 것을 부인하고 변명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구정치입니다. 네. 옛날에 저도 정치를 오래 했지만은 과거의 정치인들은 네. 자기가 한 말도 안 했다고 딱 잡아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것이 그냥 네. 넘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네. 오마이뉴스에 제가 말한 기록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네. 한번 누르면은 다 나와요. 그러니까 또 국민 정서도 네. 우리 민도도 솔직한 지도자를 원하는데 그렇게 모든 것을 부인하고 변명하고. 근데 예를 든다면 이제 모든 것에 대해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다 문재인 후보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가장 쉬운 예를 하나 든다면 어떤 걸까요? 예를 쉬운 들면 예, 예를 들면 호남 인사차별하지 않았다. 그 부분. 그런데 정찬용 음, 당시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가 함께 일했던 네. 민정수석이 광주에서 그걸 얘기했거든요. 네. 그리고 4년 반 전에 대통령 후보 때 네. 제가 당시 원내대표로서 함께 광주에 가서 네. 그 인사차별한 것을 아. 사과를 했어요. 음, 그런데 안 했다는 거예요. 대북 송금 특검 그렇군요. 자기는 관계없다. 네. 뭐 선택 검찰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특검이 좋아서 했다. 네. 근데 그건 아니죠. 음, 그 당시 정대철, 김원기, 이상수 모든 분들이 당에서 다 반대를 했는데 네. 청와대까지 가서 반대를 했는데 네. 노무현, 알겠습니다. 문재인 이분들이 찬성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한 것을 딱 거짓말해요. 음. 그래서 심지어 네. 이번에 TV 토론하면서 음, 특전사 사진 가지고 나왔어요. 네. 얼마나 씩씩해요. 네. 군대 안 간 사람에 비해서 군대 간 게. 그런데 그게 전두환 대통령으로부터 표창받았다. 네.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한테 받은 게 아니고 음. 특전사 사령관한테 받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변명해요? 이 사진을 음. 내가 고른 게 아니라 내 참모들이 골라줘서 가져왔다.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 돼가지고 네. 그런 국정이 잘못이 나오면은 박근혜 대통령처럼 네. 장관이 수석이 했다. 네. 그래서 진실성도 없고요. 네. 조금 자질도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오늘 국민의당 공식 후보를 선출하는 자리입니다. 박지원 대표와 인터뷰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공식 후보가 오늘 될 것 같은데요. 정치 구단의 입장에서 앞으로 안철수 후보 요걸 좀 바꾸면 진짜 이길 것 같다. 좀 코치를 해준다면 어떤 대목을 말씀하고 싶습니까? 저는 안철수 후보가 네. 물론 현실 정치에 대해서 저보다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네. 저는 현실 정치에 네. 얽매일 필요 없다. 어. 지금처럼 겸손하고 깨끗하고 솔직해라 하는 얘기와 함께 네. 우리가 과거에 네. 적폐청산해야죠. 네. 그렇지만 문재인 후보처럼 네. 친일 70년 전 것부터 적폐청산하자 이러한 것은 헌법 정신에도 입에 나가는 거예요. 네. 어떻게 소급 입법을 합니까? 네. 그래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로 가야 된다. 아하.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인 제4차 산업혁명, 네. 인공지능, 네. 로봇 등 네. 철저히 준비를 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네. 최소한 김대중 대통령처럼 IT 산업을 네. 일으켜서 오늘날 우리가 20년 먹고 살았잖아요. 네. 지금 현재는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 건 뭐 없어요. 네. 네. 이러한 것을 좀 미래지향적으로 해주는 네. 그걸 얘기해야지 네. 자꾸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 네. 그걸 충고하고 싶어요. 네. 자,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대에 이제 비서실장도 하시고 여러 가지 중책을 하셨습니다. 또 김대중 대통령의 지금 이제 가족 중에 일부는 또 이제 근데 문재인 후보 쪽을 또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살아계신다면은 이번 대선에서는 안철수를 찍을까요, 문재인을 찍을까요? 안철수 직접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미래지향적이고 깨끗하고. 그 두 지. 예를 들면요, 네. 권노갑 고문도 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네. 안철수를 보니까 음. 제2의 DJ다. 네. 그리고 이호 여사님도 안철수를 지지합니다. 네. 자, 아까 이제 안철수 후보가 공학적 연대는 불살라 버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손학규 후보는 이제 더 큰 연합정부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 스스로 세를 확장해 가도 문재인과 1대1 구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필요하다면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 이쪽으로 좀 연대를 하거나 외연을 넓힐 필요도 있다고 보십니까? 외연을 넓히는 것은 필요하지만은 네. 정체성을 버리면서 외연을 확대한다고 하면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아까 안철수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네. 국민이 그러한 것을 선택해 줄 것이다. 네. 설사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 될 리도 없지만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네. 민주당 의석이 조금 저희들보다 많은 건 사실이지만 네. 과반수 의석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어차피 연정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네. 네. 그러한 것은 국민이 네. 원하는 협치를 위해서도 해 나가지만은 인위적으로 정치 공학적으로 네. 그런 계산된 그러한 일을 하면은 안철수는 안철수답지 않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어떤 어려운 국면이 오더라도 후보 단일화 뭐 이런 건 안 하겠네요. 물론 안 하죠. 네. 그렇지만은 네. 네. 국민이 결정해 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멜팅팟 용광로처럼의 연정은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되건 네. 대통령 후보 과정에서 살라드볼 서로의 맛을 정치성을 유지하면서 통합적인 네. 그러한 연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과반수 의석이 네. 모두가 안 되고 다당제이기 때문에 네. 네. 그 예를 독일의 메르켈 총리에서 찾자. 총리가 돼가지고 보역의 구도를 넘어서 네. 연정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 지금 안철수 후보의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보수 쪽 후보들이 좀 이렇게 줄어드는 게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승민 후보는 바른정당 완주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네. 지금 지지도나 여러 가지 의미를 보더라도 사실 유의미한 득표는 못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맨 처음 네. 그러한 문제 제기를 기자들에게 했더니 네. 역시 사업가 출신이라 계산이 빠르다. 그리고 저로서는 좀 네. 듣기 싫은 네.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만은 15% 지지를 받지 않으면은 네. 선거 비용을 보전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10%를 네. 받으면은 절반밖에 절반. 못하기 때문에 네. 지금 현행법대로 하면은 10%를 못 받는다고 하면은 네. 약 4,500억의 빚더미에 들어서고 10%를 받으면은 네. 2,300억의 빚더미. 그렇습니다. 15%를 과연 어떤 후보가 받겠느냐? 저는 굉장히 어둡게 봅니다. 그래서 유승민 후보가 완주할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는다. 완주하기를 바라지만은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종인, 정운찬 그리고 또 홍석현 이런 분들이 이제 뭔가 연대를 해서 뭘 도모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들이 의미 있는 뭐 변수를 앞으로 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지난 일요일 네. 김종인 대표하고 저하고 아침 식사를 네. 같이 하면서 네. 약 1시간 45분간 얘기를 나눴어요. 네. 그분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네. 또 홍석현 회장도 정운찬 전 총리도 꿈을 가지고 있지만은 과연 현실적으로 이제 30여일 남은 이때 네. 정당의 배경도 없이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네. 의구심을 갖지만 네. 또 그분들이 하시겠다고 하면은 하시는 거죠. 그분들이 그러나 안철수 후보랑 뭔가 단일화든 뭐든 연대든 하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들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또 대표님 그런- 입장에서는 아주 좋죠. 김종인, 정운찬, 네. 홍석현 이런 네. 분들이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우리 단일화든 연대든 하자 하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좋다. 좋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우리를 돕게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오마이TV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으신 것 같은데. 이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오연호 대표부터 좀 어느 빠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보도 내용을 보면은 편향돼 있어요. 제가 지금 꼬집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바로 보십시오. 안철수 후보가 이깁니다. 그래야만이 대한민국으로 이 바로 가고 미래로 갑니다. 꼭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따 개표한 후에 또 잠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야채 주세요.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빛이 내린다.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것뿐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 야채.